당신은 누구에게 당신의 삶을 쓰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태웁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물러납니다. 겉으로 보면 한쪽은 고귀하고 한쪽은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헌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언제나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 삶을 밖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안으로 거두어 들일 것인가? 그리고 더 어려운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정말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죄책감과 두려움에 밀려가고 있는가? 이번 이야기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한 사람은 병동의 밤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숲과 호숫가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자신을 썼습니다. 소로는 사회 요구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자기 손에 되찾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사라진 뒤에도 남을 만큼 깊은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나이팅게일은 부유하고 엄격한 영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에게 기대된 삶은 분명했습니다. 교양을 갖추고 좋은 결혼을 하고 조용한 품위를 지키는 것.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삶이 닫힌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편안함은 있었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존중은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부름을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부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냄새와 피와 밤과 기록의 세계였습니다. 그녀가 붙잡은 핵심 욕망은 타인의 고통 속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그 욕망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헌신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픔이 반복되는 구조를 바꾸려는 집요함이었습니다. 이 욕망이 강해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빈 삶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좋은 집안, 안전한 미래, 사회적 승인만으로는 자신의 존재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삶 안에서 더 큰 불편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책감, 고통을 보면서도 등을 돌리는 두려움, 자기 능력이 세상에 닿지 못한 채 마르는 느낌. 그 선택은 조용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락함보다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크림 전쟁의 군 병원은 영웅주의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곳은 낭만적 희생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침상, 감염, 악취, 무너진 행정, 죽음을 기다리는 몸들이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그 안에서 밤마다 등을 들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등불의 아름다움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보고, 적고, 계산하고, 정리했습니다. 고통을 감동적인 장면으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왜 생겼는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따졌습니다. 그녀가 붙잡은 것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깨끗한 공간, 반복 가능한 절차, 기록되는 사실,
책임지는 손. 헌신이 현실을 바꾸려면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따뜻한 손길이면서 차가운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자 곁에 머무는 마음과 병원 구조를 바꾸려는 분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간호의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통계와 행정개혁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선의를 직업으로 만들고 동정을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헌신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계속 쓰면 어느 순간 자기 안의 목소리가 희미해집니다. 나이팅게일의 삶에도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쉬지 못했습니다. 몸은 무너졌고 고립은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녀처럼 기억했지만 성녀라는 이름은 때로 한 사람의 피로를 지워버립니다.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말은 아름답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질문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의 시청자에게 이 질문은 낯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가족 안에서, 팀 안에서 우리는 자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씁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알아차립니다. 내가 돌보는 모든 것은 남아있는데 나 자신만 비어 있다는 것을. 나이팅게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헌신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을 가진 지속성이라고. 그러나 동시에 경고합니다. 타인을 향한 빛이 너무 오래 켜져 있으면 그 빛을 든 사람의 손도 타들어간다고. 나이팅게일을 볼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너무 쉽게 하나의 상징으로 굳힙니다. 등불을 든 여인, 밤의 천사, 간호의 어머니.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녀가 실제로 치른 정신적 노동은 흐려집니다. 그녀의 헌신은 부드러운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편한 현실을 끝까지 보는 힘에서 나왔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숫자를 보고, 듣고 싶지 않은 비명을 듣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책임의 언어로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선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삶의 방향을 한 곳에 오래 고정했을 때 세상은 어떻게 조금씩 바뀌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자신을 타인에게 바침으로써 삶의 의미를 얻었지만 그 의미가 자기 자신을 삼킬 위험과도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반대편에 소로가 있습니다. 소로는 병동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마을에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성공을 계산하고 소유를 늘리고 서로의 속도에 휩쓸릴 때 그는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거대한 성취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오두막, 호수, 숲, 장작, 노트. 겉으로 보기에는 줄어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그곳이 더 넓은 삶이었습니다. 소로의 배경에는 미국 사회의 성장과 팽창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갖고 더 앞으로 나아가라는 시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모두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삶을 깊게 만드는가? 인간이 자기 인생을 살기도 전에
사회가 정한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은 아닌가? 그가 붙잡은 핵심 욕망은 자기 삶을 자기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싫어해서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먹는 것, 사는 곳,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시간. 삶의 기본 단위를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감각으로 다시 재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이 강해진 이유는 사회가 인간을 너무 쉽게 흩뜨린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쁘면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 자기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하다고 믿기 시작하면 진짜 필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서로에게 헌신은 타인을 향한 노동이 아니라 자기 삶을 향한 충실함이었습니다. 그는 월든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은둔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에 묶여 있었는지 보려 했습니다. 작은 오두막을 짓고 단순하게 먹고 걷고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실험은 위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필수라고 믿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은 불안의 장식인가? 서로의 성취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는 단순함을 가난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립을 도피로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물러남을 하나의 철학적 실험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비어 보이는 삶 안에서 그는 더 정밀하게 살았습니다. 하루의 빛, 계절의 변화, 노동의 필요, 소유의 무게, 양심의 방향. 그는 삶을 작게 만들어 삶을 더 잘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헌신에도 균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말은 때로 타인에게 무관심하다는 말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일은 필요하지만 너무 멀리 물러나면 타인의 고통이 추상화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거리와 책임을 피하기 위한 거리는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불편함을 남깁니다. 나는 나를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핑계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가? 오늘의 시청자에게 서로는 또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요구 속에 삽니다. 메시지, 회의, 성과, 관계, 부모 역할, 사회적 이미지, 모든 것이 나를 부릅니다. 그 부름에 계속 반응하다 보면 내 삶은 어느새 타인의 알림음으로 편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사라지고 싶어 합니다.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시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서로는 말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도 헌신이라고.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은 후퇴가 아니라 회복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동시에 묻습니다. 당신의 고요는 생명을 회복하는 고요인가? 아니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요인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로는 자신을 세상의 요구에서 거두어 들임으로써 삶의 깊이를 찾았지만 그 깊이가 타인과의 연결을 약하게 만들 위험과도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나란히 놓아봅니다. 나이팅게일은 밖으로 향했습니다. 서로는 안으로 향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고통받는 몸들 사이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서로는 고요한 자연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나누어 주며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되찾으며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둘 다 삶을 낭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쓸모없는 안락함을 거부했습니다. 소로는 쓸모없는 분주함을 거부했습니다. 한 사람은 고통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한 사람은 허위의 욕망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의 핵심은 이기심과 이타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기 삶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입니다. 타인에게 바칠 것인가? 자기 내면에 바칠 것인가?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언제 밖으로 나가야 하고 언제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가입니다. 나이팅게일만 있으면 우리는 타인의 필요 속에서 자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로만 있으면 우리는 자기 보존 속에서 세계를 잃을 수 있습니다. 헌신은 한쪽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밖을 향한 책임과 안을 향한 충실함이 서로를 감시해야 합니다. 타인을 돌보는 사람은 자기 영혼의 천도 돌봐야 합니다. 자기를 돌보는 사람은 그 고요가 다시 누구에게 닿을 수 있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두 사람을 대비할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싶어집니다.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인간다운가? 그러나 이 질문은 너무 빠릅니다. 나이팅게일이 없으면 고통은 방치됩니다. 소로가 없으면 삶은 남의 요구에 점령됩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한 사람은 세상에서 잠시 빠져나와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요즘 어디에 자신을 쓰고 있습니까? 타인의 기대입니까? 가족의 필요입니까? 조직의 성과입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채 겨우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까? 헌신이라는 말은 자주 미화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밤을 새우는 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일, 끝까지 책임지는 일. 이런 장면들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헌신이 선택이 아니라 강박이 될 때 사람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나를 지우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도 자주 오해됩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말, 관계를 줄이고 싶다는 말, 속도를 늦추고 싶다는 말. 이런 말들은 때로 이기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모든 물러남이 도피는 아닙니다. 어떤 물러남은 다시 살아가기 위한 회복입니다. 다만 그 회복이 오직 자기 안에서만 끝난다면 그것도 또 다른 빈 방이 됩니다. 이 질문은 특히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날카롭습니다. 경력은 쌓였고, 역할은 많아졌고, 책임은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잘 버티는 사람으로 굳어지고 있는가? 헌신의 문제는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내 하루에 가장 좋은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보면 내가 실제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헌신은 나를 더 살아있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비어있게 만드는가? 그러므로 헌신을 묻는 일은 도덕 점수를 매기는 일이 아닙니다. 더 착한 사람이 되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흐름을 정직하게 보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가? 불안 때문에 움직이는가? 아니면 멈추는 법을 잊어서 계속 움직이는가?
나이팅게일은 우리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고통을 추상적인 말로만 두지 말라고 합니다. 내 능력이 누군가의 밤을 조금 덜 어둡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일을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헌신은 마음속 선의가 아니라 실제로 반복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서로는 우리에게 안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세상이 부르는 모든 소리에 대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다고 세뇌된 것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자기 삶의 중심을 잃은 채 남을 돕는 것은 오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목소리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합니다. 나이팅게일 없는 서로는 차갑습니다. 서로 없는 나이팅게일은 소진됩니다. 타인을 향한 헌신은 자기 안의 고요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를 향한 헌신은 언젠가 타인에게 흘러갈 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두 갈래 길 앞에 섭니다. 더 많이 맡아야 하는 자리,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하는 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숨을 되찾아야 하는 아침.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영원히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타인을 위해 살았다면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자기 안에만 머물렀다면 오늘은 누군가의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헌신은 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가 살아있는 힘을 어디로 흐르게 할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의 등불은 병동의 밤을 밝혔다. 소로의 오두막은 한 사람의 내면을 밝혔다. 하나는 밖을 향한 빛이었고 하나는 안을 향한 빛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숭배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어둠 속에서 지금 어떤 빛이 필요한지 묻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 숨기고 있습니까? 헌신은 타인을 위해 나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세상을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 나를 잃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닿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은 채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 균형을 찾는 순간 삶은 의무가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곳에 나의 삶을 쓰고 있다고.